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제목은 Olympics during the pandemic, Factors of Olympics viewing across platforms during the Tokyo Games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개최된 도쿄 올림픽을 사람들이 왜 시청했는지, 시청 예측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플랫폼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으며, 본 논문의 학문적, 실무적 계열을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스터스의 다이나믹 모델 오브 익스포저라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소비 행동을 연구하였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소비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때 두 플랫폼 간의 차이와 유사점들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통해서 스포츠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각 플랫폼별로 홍보 및 콘텐츠 제작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저자는 사람들이 왜 미디어 스포츠를 시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The Dynamic Model of Exposure라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회학자 앤토니 기든스가 제시한 구조와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개인의 행위가 반복될수록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디어 시청을 하게 되는 것이 개인의 선호도와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동적 형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욕구나 태도, 취향과 같은 개인의 성향을 선택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미디어와 사회 구조의 결과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하는 개인적 선호와 사회적 구조를 의미하는 구조적 요소를 구분하여 개인적 선호는 외인성 요소와 내인성 요소로 분리하고 구조적 요소는 미디어와 사회적 요소를 분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외인성 요소는 미디어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로 개인의 필요성, 스포츠팀에 대한 팬덤, 스포츠에 대한 태도, 애국심, 스포츠 프로그램 유형 선호 같이 미디어에 의한 영향보다는 개인의 심리 요소 같은 걸 의미합니다. 반면 내인성 요소는 광고 노출이나 과거 경험, 프로그램 편성 등에 의한 요소로 미디어 시스템의 산물이자 미디어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크게 미디어와 사회적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개인이 수요하는 기기와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도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구조는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지리적인 요소, 사회적 관계 등으로 얻는 정보가 다양할수록 미디어 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개인적 선호에서의 내인성 요소와 외인성 요소, 그리고 구조적 요소에서 미디어와 사회적 구조, 이렇게 총 4가지 요소들이 Dynamic Model of Exposure를 구성하며, 이 요소들이 각각 미디어 콘텐츠 시청에 있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관중 올림픽으로 진행됐으며, 디즈니 플러스 같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나타나는 등 다른 올림픽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이나믹 모델 오브 익스포저를 통해 사회적 구조와 개인적 선호가 시청 플랫폼별로 어떻게 시청 예측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마존 엠터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미국에 거주하고 도쿄올림픽을 시청하였으며 모바르게 설문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12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R제곱값이 올림픽 시청 예측을 설명하는데, 각 변수들은 전통 TV 시청의 37.7%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내인성 요소가 22.5%를 설명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집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일종의 자동화 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올림픽 시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필요성이나 스포츠팀에 대한 팬덤 같은 외인성 요소들은 전통 TV 시청률을 예측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접근성은 전통 TV의 시청률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올림픽은 물리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케이블, 위성방송의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시청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시청 예측은 각 변수들이 48.7%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인맥이 다양할수록 더 다양한 스포츠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을수록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디지털 플랫폼 시청에 대한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들을 골라보기 쉽고 더욱 다양한 인맥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는 디지털로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올림픽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콘텐츠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소통을 하고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 방식으로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스포츠 산업 혹은 미디어 종사들은 시청자들의 내인성 구도, 즉 미디어 시스템을 계속 강화시켜 올림픽 시청을 자동화시켜야 하며 올림픽 라이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 TV에서 올림픽 라이브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두고 전략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에 수초로 발생한 올림픽을 대상으로 시행한 단면조사 연구로 인과적 추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고 편입본 추출을 통해 수집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다양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단일 항목 속도만을 활용하여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고 올림픽이라는 게 국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만으로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게 본 연구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녕 전나윤 김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